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가을 저녁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쇼핑이 끝나면 바로 운전기사를 불러 편히 돌아갔을 텐데 그날은 어쩐지 자꾸만 발걸음이 머뭇거려졌죠. 김숙자 할머니는 강남 펜트하우스에서 나와 늘 다니던 백화점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남편이 남긴 유산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아왔지만 10년 전 교통사고로 딸 민지를 잃은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죠. 그날도 쇼핑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종종 내리던 비가 갑자기 거세지는 바람에 우산을 꽉 움켜쥐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퇴근 시간과 맞물려 주차장 안은 차들이 밀려 있었고 직원들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답니다. 할머니는 평소엔 별 생각 없이 지나치던 주차장의 바닥을 유심히 살피며 걸어갔어요. 비에 젖은 바닥에서 불빛이 반사되어 반짝이는 것들이 눈에 들어왔는데 그중 무언가 시커먼 빛을 내는 작은 물체가 눈길을 끌었죠. 이게 뭐지? 할머니는 빗방울을 피해 재빨리 달려가 그 물건을 집어들었어요. 검은색 가죽 지갑이었습니다. 겉면은 낡아 보였지만 곳곳에 스티치가 깔끔하게 살아있는 걸 보니 꽤 고급 제품 같았어요. 보통은 분실물 센터에 맡기거나 경비실에 전해줬을 텐데 그날은 왠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비바람을 맞으며 주차장에 서 있기에는 날씨가 너무 굳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싶어졌어요. 할머니는 우산을 제대로 펼쳐 잡고 주차장 구석에 있는 의자 쪽으로 자리를 옮겼죠. 지갑을 열어보면 혹시 신분증이나 연락처가 있을 테니 주인을 찾아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젖은 손을 바지에 슬쩍 닦아내고 조심스레 지갑을 열어본 순간 낯선 긴장감이 할머니의 가슴을 파고들었죠. 안쪽 지퍼에는 현금 몇 장과 신용카드, 그리고 신분증 하나가 꽂혀 있었어요. 이걸 주워서 다행이네. 잃어버린 사람이 곤란했을 텐데. 그렇게 중얼거리며 신분증을 꺼내 눈길을 주는 순간 할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민지야?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은 10년 전 세상을 떠난 딸 민지와 놀랍도록 똑같았죠. 하지만 이름은 서지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손이 덜덜 떨렸어요. 10년 전 그 사건 이후 민지의 얼굴을 이렇게 또렷하게 마주하는 일은 상상조차 못했거든요. 비를 뚫고 들려오던 자동차 경적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을 정도로 할머니의 머릿속은 하얗게 텅 비었어요. 그저 지갑을 움켜쥔 채 신분증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죠. 생년월일을 보니 민지보다 5살이나 어렸고 이름 역시 전혀 달랐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똑같이 생겼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딸과 똑같은 외모를 가진 사람을 이런 우연한 상황에서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간혹 세상엔 닮은 사람이 3명쯤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은 있지만 이건 그런 단순한 닮음이 아니었어요. 정말 똑같아 보였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진정시키려 할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지만 숨이 턱 막혀와 다시 내뱉기도 어려웠어요. 잠시 숨을 고른 뒤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신분증과 사진을 비교해가며 카메라로 촬영해 두었죠. 이건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어.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민지와 재회라도 한 듯 할머니는 혼란과 충격에 휩싸인 채 주차장을 나섰어요. 차량이 줄지어 경적을 울리는 와중에도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신분증에 찍힌 그 얼굴 생각뿐이었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가슴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빗방울을 피해 집 안으로 들어온 직후 신발을 벗는 것도 있고 한참 동안 서 있었죠. 펜트하우스 거실은 늘 고요했지만 그날은 왠지 유난히 더 적막하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지갑을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두고 축축하게 젖은 머리를 쓸어 넘겼어요. 민지,
정말 너가 다시 돌아온 건 아니겠지? 혼잣말처럼 내뱉은 그 한마디는 공허한 거실에 맴돌았어요. 어둠이 깔린 창밖으로는 화려한 강남의 야경이 펼쳐졌지만 그 빛들을 보며 마음의 여유를 느낄 새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무심결에 민지의 사진을 꺼내 지갑 옆에 놓았어요. 사진 속에 환하게 웃는 민지와 신분증 사진 속 지원의 얼굴이 겹쳐 보이자 순간 소름이 돋았죠. 분명 다른 사람일 텐데 어쩜 이렇게 똑같지? 그날 밤 할머니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지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몇 번이고 고민했습니다. 잃어버린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건 당연한 일이었지만 딸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라는 사실이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과연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 스스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호기심이 마음 한구석에서 커져만 갔답니다. 결국 할머니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채 지갑을 손에 꼭 쥔 채로 새벽을 맞이했어요. 아침이 되자 흐렸던 하늘이 조금씩 개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여전히 먹구름이 낀 것처럼 무거웠죠. 밤새 한숨도 못 자고 뒤척이다 보니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에는 여전히 그 낯선 지갑과 민지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할머니는 조심스레 지갑을 다시 열어봤죠. 늘 보던 내용이지만 혹시나 놓친 게 있는지 살피고 싶었거든요. 신분증에는 서지원이라는 이름, 그리고 주소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서울 북부의 평범한 동네로 보였는데 강남의 분위기와는 사뭇 달라 보였죠. 혹시 민지가 쌍둥이였을까? 아니면 우연히 닮은 걸까? 할머니는 헛된 생각이라고 스스로를 타이르면서도 한번 생긴 의문을 쉽게 버릴 수 없었어요. 고인의 딸과 똑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이 나타났으니 가슴속에 파문이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었답니다. 게다가 우연히 주운 지갑에서 발견된 사람이 하필이면 민지와 동일한 외모를 하고 있다니. 이런 상황은 누가 봐도 그냥 지나칠 수 없겠다 싶었어요. 결국 할머니는 결심하기에 이르렀죠. 이 지갑의 주인을 꼭 만나봐야겠어. 그 목소리는 혼잣말이었지만 의지가 담긴 단호한 톤이 느껴졌어요. 해가 떠오르자 할머니는 급히 옷을 갈아입고 차량을 호출했습니다. 흰색 세단이 펜트하우스 건물 앞에 도착하자 운전기사가 평소처럼 예의를 차리며 문을 열어드렸어요. 할머니는 마치 초조한 사람처럼 급히 차에 올라타더니 운전기사에게 주소를 내밀었죠. 기사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라면 예약된 스케줄이 아닌 이상 갑자기 이동하는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에서 진지함을 느꼈는지 말을 묻지 않고 그대로 출발 준비를 했습니다. 차가 강남의 분주한 도로를 벗어나 북쪽을 향해 가는 동안 할머니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지난 날을 떠올렸어요. 민지가 세상을 떠난 후로 웬만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거나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불쑥 솟아나는 게 스스로도 낯설었죠.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 서지원이라는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녀가 민지와 똑같이 생긴 데다 우연히 할머니의 손에 지갑이 들어온 이 운명을 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궁금했답니다. 차가 점차 서울 북부 지역으로 들어서자 넓은 도로 대신 아파트 단지들이 빼곡히 보이기 시작했어요. 강남의 고층 빌딩 대신 평범해 보이지만 정겨운 분위기의 동네가 펼쳐졌죠. 가로수 사이사이로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게 보였고 가을 바람에 나뭇잎들이 살짝 흔들리는 모습이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할머니는 어제 내린 비로 여전히 촉촉한 도로를 힐끗 바라보며 본격적으로 이번 일에 뛰어드는 자신을 다잡았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희미한 기대감이 피어오르는 걸 느끼면서 할머니는 창밖의 풍경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1시간 가까이 걸려 도착한 곳은 서울 북부의 평범한 아파트 단지였어요. 경비부스가 있는 출입문을 지나 조경수가 잘 정돈된 길을 따라 천천히 들어가니 15층짜리 건물이 눈에 들어왔죠. 할머니는 운전기사를 시켜 지정된 동과 호수를 확인했고 주소가 맞다는 걸 재차 확인한 뒤에야 차에서 내렸어요.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왔고 조금 전까진 묘하게 긴장되던 숨이 살짝 풀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내 다시 떨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할머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서지원의 집이 있는 층으로 올라갔죠. 복도 끝에 자리한 문 앞에는 아기자기한 화분이 몇 개 놓여 있었는데 첫인상으로는 꽤나 따뜻하고 소박한 느낌이 풍겼어요. 할머니는 초인종 앞에서 잠시 망설였지만 숨을 크게 내쉬고 벨을 눌렀어요. 띵동 소리가 울리자 안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할머니는 가슴이 쿵쾅거려 말을 잇지 못했죠. 누구세요? 나타난 여자의 얼굴이 민지와 너무나도 흡사했거든요. 민지보다 조금 더 젊어 보이긴 했지만 눈매며 입술 모양까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어요. 어제 백화점에서 지갑을 주웠는데요. 당황한 목소리로 말하는 할머니는 가슴속이 복잡했어요. 아직 정신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지만 최대한 태연한 척 지갑을 내밀었답니다. 그 여자는 할머니가 내민 지갑을 보자마자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부터 찾느라 혼났어요. 그녀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고마워했고 할머니를 집 안으로 안내했어요. 평범한 원룸을 기대했지만 생각보다 깔끔하고 안락해 보이는 인테리어였죠. 거실 한 구석에는 책장이 가득 놓여 있었고 곳곳에 악보와 악기 케이스가 보이는데 음악을 하는 사람인 듯 했어요. 어수선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정돈이 잘 되어 있었고 향긋한 차 내음이 은은하게 풍겨왔죠. 마치 오래전 민지의 자취방을 연상시키는 분위기에 할머니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 여자는 식탁으로 할머니를 안내하며 의자를 빼주었고 곧 차를 내오겠다고 했어요. 그러다 문득 할머니의 시선을 느꼈는지 그녀도 미묘한 표정을 지었죠. 할머니가 놀란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어쩌면 비슷한 경험을 했던 걸까? 그녀는 조금 호기심 어린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어요. 할머니는 결국 마음을 다잡고 입을 떼었어요. 실례지만 혹시 입양되셨나요? 갑자기 꺼낸 질문에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아셨죠? 그 반응은 놀라움과 당혹감이 섞인 것이었어요. 할머니 또한 자신이 너무 직설적이었나 싶어 순간 겸연쩍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말을 꺼냈으니 물러설 수 없었어요. 그런 대화를 나누게 될 줄은 몰랐지만 할머니는 그녀가 민지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지원이라는 이 낯선 여자는 몇 마디 안 되는 대화에도 민지 특유의 말투와 목소리 톤이 묘하게 겹쳐 보였어요. 할머니는 애써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눈동자는 떨리고 있었죠. 지원은 부엌 쪽으로 가더니 차를 내오겠다고 했어요. 그녀가 일어서서 걸어가는 모습마저도 민지의 옛 모습을 떠올리게 했죠. 똑같은 키와 체형은 아니었지만 흐트러짐 없이 움직이는 자세가 묘하게 닮아 보였거든요. 할머니는 식탁 앞에 조용히 앉아 집 안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어요. 그리 크지 않은 거실이었지만 각종 악기 케이스와 음반이 가지런히 놓여 있어 음악과 함께 살아온 흔적이 곳곳에 배어 있었습니다. 민지 방을 오래전에 정리했을 때 문학책들로 가득 찼던 책장 풍경이 떠올라 잠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지원이 따뜻한 차를 내려 식탁에 놓자 향긋한 내음이 거실을 가득 채웠죠. 겉보기에는 단아해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찻잔 가장자리가 조금씩 달아있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아마도 오래전부터 이 찻잔 세트를 써왔거나 누군가가 예전에 물려준 물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 작은 디테일 하나에도 왠지 모를 정감이 느껴졌어요. 사실 제가 5살 때 입양되었어요. 지원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 쉽지 않은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녀 역시 긴장한 듯 손끝을 살짝 떨고 있었죠. 양부모님은 제가 15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 후로는 혼자서 살아왔죠. 지원의 목소리에는 담담함과 쓸쓸함이 함께 묻어나왔어요. 여러 번 꺼냈을 법한 이야기지만 그 과정을 되짚을 때마다 마음 한편이 저려왔을 게 분명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다 떴어요. 민지를 잃은 슬픔과 지금 눈앞에 젊은 여자가 겪었을 상실감이 묘하게 겹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너무 깊이 연민을 드러내거나 조심스레 접근하면 오히려 지원이 부담스러워할까봐 말을 고르는데 신중을 기했습니다. 그렇군요. 어려서부터 많이 힘드셨겠어요. 짧은 말 한마디였지만 할머니는 진심으로 애도와 위로를 전하고 싶었어요. 지원은 찻잔을 살짝 들어 차를 마시더니 마른 입술을 축였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보았는데 그 시선 속에는 복잡 미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죠. 입양, 고아, 그리고 외롭고 힘들었던 시간들. 이야기해봤자 달라질 건 없을지라도 이상하게 할머니에게는 솔직히 털어놓고 싶어진 것 같았어요. 친부모님이 누군지, 왜 저를 보낼 수밖에 없었는지 아직까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가끔은 저 자신조차도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 말에 할머니는 자신의 손등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리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제가 딸이 하나 있었어요. 민지라고 부르는 아이인데 벌써 10년 전 세상을 떠났지요. 할머니는 어렵게 꺼낸 말에 가슴이 조금 뻐근해졌어요. 민지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느껴지는 그 공허함은 여전히 잊히지 않았거든요. 이상하게도 당신을 보는 순간 민지 생각이 너무 많이 났어요. 목소리도 비슷하고 생김새는 정말 너무 닮았어요. 그 말을 들은 지원은 잔을 잡고 있던 손을 늦추며 미묘한 표정을 지었죠. 누군가와 자신이 꼭 닮았다는 말을 들으면 신기하기 마련이지만 그 사람이 이미 세상을 떠난 이라면 느낌이 달랐어요. 왠지 모를 소름과 함께 묵직한 감정이 조용히 올라왔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오래전에 민지 사진을 넣어두었던 자신만의 보물 같은 공간이었죠. 제가 사진 한 장 보여줘도 될까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할머니는 손길에 최대한 안정을 싣고 사진을 꺼내어 식탁 위에 살며시 놓았어요. 지원은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사진을 향해 손을 뻗었죠. 사진을 집어든 순간 그녀의 눈이 크게 뜨였어요. 정말 저랑 똑같네요. 지원은 스스로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사진 속 민지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할머니는 그 표정을 지켜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죠. 슬픔과 그리움, 놀라움과 기대가 한꺼번에 교차하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조용히 마주했어요. 할머니가 느끼는 충격과 지원이 느끼는 혼란이 공기 중에 교차했죠. 아직은 모든 게 베일에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딸을 잃은 할머니와 부모를 모르고 살아온 지원 사이에 묘한 끈이 생겨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분명 우연으로 이어진 만남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공통점이 숨어 있을 것 같았어요. 지원은 한동안 사진을 들여다본 뒤 다시 찻잔을 잡았습니다. 차는 이미 온기가 많이 식어 있었지만 그녀는 계속 찻잔 주위를 맴돌았어요. 떠오르는 생각이 많아 정리하기 힘들었던 게 분명했죠. 할머니 역시 말없이 차를 천천히 마시며 상대가 조금이나마 진정될 시간을 주고 싶었습니다. 어느새 한낮이 가까워졌는지
거실 창밖으로는 햇살이 한결 밝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빛을 받으면서도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작은 돌덩이가 내려앉은 듯 무거운 기운이 감돌았답니다. 잠시 후 할머니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이야기를 꺼냈어요. 민지와 당신이 이렇게 닮은 걸 보고 나도 놀라고 있어요. 혹시 이게 무슨 운명 같은 거라면 우리 함께 뭔가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제안하듯 물으면서도 혹시 지원이 부담스러워할까봐 조심스러웠죠. 하지만 지원은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더니 예상 외로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사실 저도 내 친부모님에 대해 언제나 궁금했어요. 그렇지만 여러 차례 시도해봐도 정보를 전혀 찾지 못했거든요. 그 순간 할머니는 슬쩍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조각을 함께 찾아 나서는 동행자를 만난 기분이 들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의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민지가 어떤 아이였는지, 어떤 사고로 세상을 떠났는지, 그리고 지원이 어떻게 자라나 지금의 음악교수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지 등등. 서로가 서로에게 궁금한 점이 너무나도 많았거든요. 하지만 그 모든 대화 속에서도 딸과 너무나 흡사한 외모의 낯선 여인을 마주하는 할머니의 심정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그리고 입양 전의 기억이 거의 없는 지원 역시 혹시라도 민지와 자신이 무언가 특별한 관계가 아닐까 하는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있었죠. 햇살이 조금씩 기울기 시작할 무렵 할머니와 지원은 다시 한번 사진을 함께 들여다보았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답답하기도 했지만 이미 운명의 시계는 돌아가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할머니는 더 깊이 알고 싶다는 마음을 숨길 수 없었고 지원도 언젠가 마주하게 될 줄 알았던 친부모의 흔적에 이르게 될지도 모른다는 설렘이 커져갔죠. 그렇게 하루가 다 지나가 버린 줄도 모르게 두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더 잘 알기 위한 물밑 작업을 해나갔답니다. 며칠 후 할머니는 다시 한번 지원의 집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작은 선물도 준비했죠.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할 겸 은은한 허브티와 몇 가지 다과를 사서 전해주고 싶었거든요. 백화점에서 구매한 우아한 차 세트와 함께 할머니는 의외로 설레는 기분을 느끼며 지원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어르신, 어디 가시는 건가요? 운전기사가 뜻밖의 일정에 살짝 궁금해하며 물었지만 할머니는 웃음으로 대답을 대신했어요. 왠지 오래된 친구에게 마음이 끌려 방문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아파트 입구에 도착하자 지원이 미리 나와 서성이고 있었어요. 서로 전화번호를 교환한 뒤라 미리 시간을 약속했던 것이죠. 저도 어제부터 기다렸어요. 할머니가 오신다고 하니 반가워서요. 지원의 말에 할머니는 기분 좋게 미소 지었어요. 이제야 서로가 조금씩 편해진 듯 했죠. 집 안으로 들어가자 할머니는 깔끔히 정돈된 거실 모습을 다시 한번 흘끗 둘러봤어요. 그 사이 눈에 들어온 건 커다란 책장. 지난번엔 악보들이 주로 눈에 띄었는데 자세히 보니 책들도 다양한 분야로 꽂혀 있었죠. 그 중에는 문학 작품들도 여럿 보였어요. 음악을 전공하신 줄 알았는데 문학책도 즐겨 보시네요. 할머니가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러자 지원은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죠. 이상하게도 저도 문학을 좋아해요. 항상 소설책을 가지고 다니거든요. 이 말은 할머니가 더 놀라게 만들었답니다. 민지 또한 쉬는 시간마다 소설책을 가방에 넣고 다니던 아이였으니까요. 할머니는 고민 끝에 조심스레 운을 뗐어요. 저기,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DNA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어떨지요? 이 말이 나오자 지원의 표정이 잠깐 굳었어요. 그녀도 여러 해 동안 친부모를 찾아볼까 하는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그러자면 혹시라도 기대가 실망으로 이어질까 두려웠어요. 그러나 이 상황에서 그냥 넘길 수는 없겠다 싶었죠. 결국 지원은 미간을 살짝 찌푸리다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항상 제 뿌리가 궁금했거든요. 그렇게 두 사람은 곧바로 DNA 검사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를 알아보기로 했어요. 병원이나 유전자 분석 기관에 연락해 테스트 방법을 문의했고 필요한 샘플 채취부터 결과를 기다리는데 걸리는 시간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했죠.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주 정도가 걸린다고 하자 할머니와 지원 모두 알 수 없는 긴장감에 사로잡혔어요. 혹시라도 뜻밖의 결과가 나온다면 어쩌나 하는 걱정과 어쩌면 이 만남이 정말 운명일 수도 있다는 막연한 희망이 뒤섞여 있었답니다. DNA 검사 신청을 마친 뒤 두 사람은 이전보다 더욱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어쩌면 긴 시간을 무턱대고 기다려야 하니 서로를 알아가는 쪽이 더 생산적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할머니는 문득 궁금해져서 물어보았어요. 그런데 직업은 음악 교수라고 하셨지요? 혹시 학생들도 가르치시는 건가요?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대학에서 전공 수업도 하고 개인 레슨도 맡고 있어요. 가르치는 일이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민지가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치던 시절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죠. 민지도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쳤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이렇게 관심사나 직업마저 닮은 걸 보면 그냥 우연이라고만 보기에. 할머니는 말끝을 흐렸어요. 지원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할머니를 쳐다볼 뿐 더 이상 어떤 해석도 내놓지 않았답니다. 그 뒤로 2주라는 시간 동안 둘은 밥 한 끼를 함께 할 때도 많았고 쇼핑을 가거나 차를 마시는 기회도 자주 만들었어요. 특히 음악과 문학 이야기가 오갈 때면 서로의 취향이 생각보다도 훨씬 비슷해서 깜짝 놀랄 정도였죠. 제가 클래식을 좋아하는데 민지도 그랬나요? 지원이 가볍게 묻자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민지는 재즈를 좋아하긴 했어요. 하지만 한 번은 클래식 공연 티켓을 사서 저를 데리고 간 적도 있었답니다. 그날 이후로 클래식에 흥미를 가졌었어요. 이렇듯 사소한 이야기들이 오갈수록 두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편안해졌고 서로가 주고받는 시선 속에 묘한 유대감이 싹 트는 걸 느꼈어요. 어느 날 지원의 집에서 차를 마시던 중 할머니 눈에 무언가가 띄었죠. 책장 한켠에 꽂힌 낡아 보이는 일기장이었는데 앤티크풍 표지가 희미하게 달아있어 꽤 오래된 물건처럼 보였어요. 할머니는 호기심에 그 일기장으로 시선을 잠시 둔 뒤 곧바로 지원을 쳐다봤어요. 이건 민지의 일기장과 똑같은데. 무심코 새어나온 말에 할머니는 깜짝 놀라 다시 입을 다물었어요. 민지가 생전에 썼던 일기장과 너무 닮아 있어 순간적으로 마음속 이야기가 튀어나온 것이었죠. 지원은 고개를 갸웃하며 그 일기장을 조심스레 꺼냈어요. 이거요? 아, 이 일기장은 입양될 때 제가 가지고 있던 유일한 물건이에요. 지원은 그 일기장을 식탁으로 가지고 와서 마치 어린 시절의 보물 상자를 보여주듯 조심스럽게 펼쳐 보였어요. 군데군데 세월의 흔적이 남아 색이 바랜 종이와 삐뚤빼뚤한 글씨가 뒤섞여 있었죠. 크게 기대한 건 아니지만 할머니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설마 여기에 어떤 단서라도. 희미한 기대감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일기장 첫 페이지를 넘긴 할머니는 눈앞에 펼쳐진 글씨체에 눈을 떼지 못했어요. 이 글씨. 그 글씨체가 낯설면서도 익숙했기 때문이었죠. 크게 비뚤어지지 않았지만 독특한 회계 모양이 분명 기억 속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 상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사랑하는 지원아, 너가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넌 이미 커서 나를 기억하지 못할 거야. 하지만 널 포기한 건 결코 내 의지가 아니었다는 걸 알아주길. 할머니는 두 손으로 일기장을 부여잡고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어요.
그리고는 머릿속을 곧바로 스쳐 지나가는 한 인물을 떠올렸죠. 이 글씨, 민지의 대학 친구 수연이가 쓴 글이야. 할머니 입속에서 무심코 나온 말에 지원은 눈을 깜빡이며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수연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오래전 기억에 잠긴 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지가 대학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 중 한 명이었죠. 두 사람이 참 각별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어느 순간 함께 사라졌었어요. 지원은 눈을 반짝이며 일기장 속 글씨를 살폈어요. 어릴 때는 그저 복잡해 보이는 문장들이라 다 읽지도 못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글이 자신의 뿌리에 대한 실마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답니다. 하지만 글씨체가 누구 것인지까지는 알 수 없었기에 그저 덮어두고 있었어요. 그녀는 할머니에게 시선을 돌리며 물었죠. 혹시 이 수연이라는 분이 제 입양과 관계가 있을 수도 있을까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럴 수도 있지요. 민지가 대학 3학년 때 갑자기 1년간 휴학했던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 수연이가 함께 사라졌었거든요. 할머니는 마른 입술을 다시 적시며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어요. 어쩌면 이 일기장은 민지와 수연이가 감춘 어떤 비밀과 이어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휴학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몰라요. 민지가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그냥 여행을 다녀온다고만 했는데 꽤 오래 집에도 안 들어오고 수연이하고만 지냈죠. 할머니는 기억을 더듬으며 그때 상황을 떠올렸어요. 대학교 3학년이면 20살 중후반이었을 테니 아직 철없을 수도 있는 나이지만 두 사람이 동시에 학교를 그만뒀으니 가족들은 모두 의아해 했었답니다. 그러나 민지는 돌아온 뒤에도 그 일에 대해 일절 말이 없었고 그 후로 몇 년이 지나고 나서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 후에는 정상적으로 생활해왔지만 결국 10년 전 그 교통사고로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할머니는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지원은 일기장 페이지를 넘기며 군데군데 뭔가 적혀 있는 부분들을 살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알아보기 어려운 낙서나 짧은 문장들 뿐이었죠. 어쩌면 아직 읽히지 않은 비밀의 문장이 숨어 있을 수도 있었지만 지금 당장 찾아내긴 쉽지 않아 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지원아라는 문구와 함께 널 포기한 건 내 의지가 아니었다라는 말은 지원을 깊이 흔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남긴 사람이 친어머니일까요? 아니면 저를 돌봐준 어떤 분이었을까요?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할머니는 그런 지원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죠. 왠지 오래전 민지가 책상에 앉아 무언가를 몰두하며 적던 모습이 떠올라서 다시금 가슴 한편이 시려왔답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난 뒤 지원은 할머니에게 다시 물었어요. 민지 어머니께서 수연이라는 분을 알고 계시다면 혹시 만나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대답했어요. 그 친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전혀 몰라요. 민지가 세상을 떠난 뒤로는 연락할 길이 아예 끊겼거든요. 그러면서 지난날 민지의 죽음 이후 주변 인맥 정리를 하며 모두와 서서히 멀어졌던 시간들을 떠올렸어요. 바로 그때 설마 너가라는 말이 할머니의 입에서 튀어나왔죠. 뭔가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었지만 아직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혹여 입으로 내뱉었다가 틀린 생각이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도 있었죠. 그 말이 공중에 맴돈 채 지원은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고 거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녁 무렵이라 노을빛이 아파트 단지 사이로 스며들며 아름다운 장면을 만들어내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그 광경을 즐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왠지 이 일기장 속에 남겨진 글씨들이 두 사람에게 무엇을 말해주려는 건지 그 진실의 문턱에 서 있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곧 밝혀질지도 모를 놀라운 사실들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지원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 안았어요. 우리가 조금 더 알아봐야겠어요. 이 일기장을 두고 그냥 넘어가긴 어렵겠네요. 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를 바라보았죠. 서로 다른 세대를 살아왔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같은 길 위에 서 있는 동행자처럼 느껴졌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수수께끼를 풀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어요. 단순히 닮았다는 것에서 출발해 이제는 한 권의 일기장 속에 담긴 비밀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입양과 대학 시절의 휴학, 수연이라는 인물, 그리고 민지의 흔적까지.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어떻게 이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두 사람 모두 뒤로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일기장을 쓰다듬으며 미처 다 읽지 못한 페이지들이 전해줄 진실이 무엇일지 생각에 잠겼어요. 지원 역시 입술을 꾹 다문 채 가슴속에서 알 수 없는 불안과 기대가 동시에 치솟는 걸 느꼈답니다. 창문 밖 저물어가는 노을은 어딘가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분위기를 자아냈고 바람은 서늘하게 불어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완연한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그들 앞에 놓인 의문들은 마치 한겨울의 긴 그림자처럼 더 짙어져 가고 있었죠. 앞으로 어떤 형태로 드러날지는 아직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 김숙자 할머니와 서지원은 아침부터 어딘가 어색하게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말은 하지 않아도 둘 다 마음이 온통 복잡하고 긴장된 상태였죠. 기다리는 2주라는 시간이 이렇게 길 줄은 몰랐습니다. 서로 격려한다며 대화도 자주 했지만 막상 결과 앞에서는 자꾸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늦은 오후가 되자 검사 기관에서 연락이 왔고 할머니와 지원은 곧바로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답니다. 접수 데스크에 이름을 말하자 직원이 서류가 든 봉투를 건네주었어요. 봉투를 손에 쥔 채 병원 복도 벤치에 나란히 앉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쉽게 뜯을 수가 없었죠. 서로 눈치를 보다가 겨우 용기를 낸 지원이 살짝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몇 장의 서류와 그래프가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결론부에 적힌 단 몇 줄의 문장이 두 사람을 멍하니 만들었죠. 직계 모녀 관계로 볼 수 없음. 가까운 혈연 관계로 추정됨. 지원은 서류를 쥔 손이 가늘게 떨리는 걸 느꼈어요. 민지의 딸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실제로 그렇다는 확답을 받고 나니 어쩐지 마음 한편이 허전해졌답니다. 할머니 역시 잠시 숨을 멈춘 채 서류를 뚫어져라 바라보았어요. 민지의 친딸일 가능성에 희미하게나마 기대를 걸었던 감정이 순간적으로 허물어진 듯 했거든요. 하지만 곧 가까운 혈연 관계라는 문장에 시선이 닿자 더 복잡해졌어요. 어쨌든 두 사람은 연이 닿아 있다는 뜻이니까요. 사촌 정도라니 도대체 누가 어떻게 이 아이를 낳았단 말인가. 할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지원도 고개를 끄덕였죠. 저도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분명 입양되었고 제 부모님이 누군지도 모르거든요. 두 사람은 곧장 병원을 나와 할머니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가는 길 내내 차 안은 적막이 흘렀어요. 할머니는 머릿속에서 수많은 기억을 뒤지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뚜렷한 실마리를 떠올리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고 민지가 떠나고 난 뒤로 그 주변 인물들과 연락을 거의 끊었으니 어디서부터 알아봐야 할지도 막막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할머니는 오래된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한편에서 무언가가 적힌 낡은 수첩을 발견했답니다. 수십 년 전에 적어놓은 주소와 전화번호가 빼곡히 쓰인 작은 노트였죠. 어쩐지 중요한 열쇠가 될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여기 보니 예전에 민지가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 연락처가 있네.
수연이라는 이름도 있어. 할머니는 그 노트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중얼거렸어요. 수연. 민지와 대학교 3학년 때 유독 같이 다녔던 친구. 둘이 함께 휴학했다는 사실이 기억 속에 어렴풋이 남아 있었죠. 지원도 그 이름에 반응했어요. 두 사람은 노트에 적힌 낡은 전화번호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미 예전 것이라 통할지도 모르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오래된 번호는 사라진 지 오래였죠. 대신 주소가 적혀 있었는데 몇 번의 이사 끝에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답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순 없었어요. 결국 다음 날 아침 할머니와 지원은 노트에 적힌 주소를 따라 무작정 수연을 찾아 나섰어요. 역시나 주소지에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고 이사 간 지도 오래되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가까운 편의점 주인에게 물어보니 예전에 수연이라는 사람이 그 근처에 살긴 했다고 했어요. 정확한 새 주소는 모르지만 다른 동네로 이사 갔다는 이야기만 얼핏 들었다며 고개를 갸웃했죠.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민지와 수연이 함께 다녔던 대학교 동문 카페나 커뮤니티를 수소문해 보기로 했어요.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했지만 지원이 도와줘서 여러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보고 과거 사진도 뒤져봤죠. 며칠 동안 수십 통의 연락을 시도했는데 뜻밖의 한 사람이 수연 선배를 아는 것 같다며 답장을 보내왔어요. 그 사람은 대학원 동기가 모임에서 수연이의 근황을 들었다고 했고 연락처는 주지 못하지만 과거 수연이 부모님 댁 주소가 그나마 유일하게 남아있다고 얘기해 주었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수연의 부모가 예전에 살던 곳을 알게 되었어요. 옛날 주소지만 혹시 아직도 거기 계실 수도 있지 않겠어? 할머니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며 택시를 잡아탔어요. 지원도 곁에서 아무 말 없이 긴장된 표정으로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이렇게 기나긴 수소문 끝에 찾아간 곳은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주택가였어요. 낡은 담장과 오래된 철문이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품고 있었어요. 여기가 맞는지 잘 모르겠구나.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고 지원도 묵묵히 골목 구석구석을 살폈어요. 안쪽 골목으로 들어가자 가게들이 드문드문 있는 조용한 주택가 풍경이 펼쳐졌죠. 지나가는 동네 주민 몇 명에게 혹시 수연 어머니를 아느냐 물었는데 대부분 모르겠다고 고개를 저었어요. 포기하려는 찰나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정리하던 아주머니가 손가락으로 지목해 주었어요. 저기 끝집에 사시는 분이 아마 그분일 거예요. 두 사람은 숨을 고르며 조심스럽게 그 집 초인종을 눌렀죠. 잠시 후 인기척이 들리더니 문이 살짝 열렸어요. 흰 머리의 노년 여성 한 분이 조심스레 고개를 내밀었는데 할머니는 한눈에 직감했답니다. 아, 혹시 수연이 어머니 되시는 분인가요? 그 노년 여성은 눈살을 찌푸리며 낯선 얼굴들을 바라보다가 할머니 얼굴을 자세히 보곤 작게 탄식을 뱉었어요. 혹시 민지 엄마 아니세요? 이것만으로도 할머니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눈앞에 있는 분이 정말 오래전에 봤던 그 얼굴이라면 제대로 찾아온 게 분명하죠. 수연 어머니는 문을 활짝 열며 너무 오래전 일이라 반가움과 당혹스러움이 섞인 표정으로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민지가 떠난 뒤로 한 번도 못 봤는데. 거실로 안내받아 자리에 앉은 할머니는 들고 온 가방을 꼭 쥔 채 조용히 숨을 고르다가 불안한 마음을 애써 달래며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실 제 딸 민지와 너무 닮은 아이를 만났는데 DNA 결과가 사촌 정도라고 나왔지 뭐예요. 저 아이가 바로 서지원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지원을 소개했죠. 지원이는 자기 뿌리를 전혀 모르고 살았어요. 민지와 얼마나 닮았는지. 혹시 무슨 사연이 있나 해서
수연이를 찾아봐야겠다고 결심했죠. 수연 어머니는 놀란 눈으로 지원을 바라보다가 메마른 목소리로 할머니에게 되물었어요. 지원이가 민지하고 사촌 관계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할머니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수연 어머니의 표정에 한순간 어둠이 드리우더니 한숨을 내쉬며 서랍장 어딘가를 뒤적이기 시작했어요. 곧 오래된 서류 몇 장을 꺼내 놓았는데 그 안에는 예전에 민지와 수연이 함께 처리했던 문서들이었죠. 이게 뭐냐면 민지 아버지 쪽에 얽힌 문제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민지하고 수연이가 둘이서만 긴 이야기를 나누더니 한참 동안 학교도 쉬고 이리저리 다녔죠. 알고 봤더니 민지 아버지에게 숨겨진 가족이 있었다고. 정확히는 민지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진 뿌리가 좀 복잡했어요. 알고 보니 할아버지의 다른 자녀가 더 있었다네요.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전혀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수연 어머니는 가만히 시선을 바닥에 떨어뜨린 채 말을 이었어요. 민지는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자기와 피가 이어진 가족이 더 있다는 걸 알고 충격을 받았어요. 수연이도 같이 그 문제에 휘말렸죠. 결국 두 사람이 휴학까지 한 건 그쪽 가족을 찾아다니며 뭔가 정리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던 지원의 눈이 흔들렸어요. 민지와 수연이 남몰래 휴학했던 이유가 출생의 비밀과 관련이 있었다니. 그렇다면 자기와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을지 상상도 안 갔지만 뭔가 실마리가 조금씩 풀려나가는 듯했죠. 수연 어머니는 오래된 문서 사이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민지와 수연, 그리고 낯선 남성과 여성 한 쌍이 함께 서 있었어요. 그 여성 옆에 아주 어린 아이가 서 있었는데 얼굴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 어린아이가 바로 또 다른 친척 댁 아이였는데 수연이 얘기로는 나중에 입양 갔다고 들었어요. 그 아이가 혹시 지원인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할머니와 지원은 그 사진을 뚫어져라 바라봤어요. 사진 뒷면에는 할아버지 댁에 모인 날이라고 적혀 있었고 날짜는 대략 20년이 훌쩍 넘은 때였죠. 그러니 지금의 지원 나이와도 얼추 맞아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할머니는 가까운 혈연관계라는 검사 결과가 자연스럽게 떠올랐어요. 민지의 조부 혹은 외조부 쪽 뿌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그 가족 중 한 명이 어린 지원을 낳았을 수 있겠다는 거죠. 결국 지원은 민지와 한 세대 차이가 나는 사촌뻘이었던 거예요. 민지와 얼굴이 닮은 건 할아버지 혹은 윗대의 유전이 강하게 이어졌기 때문일 수도 있었죠. 그럼 민지는 왜 이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을까요? 할머니는 목이 메는 듯한 기분으로 물었어요. 수연 어머니는 안타까운 듯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죠. 민지가 혼자서 해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배려한 걸 수도 있고요. 아마 모든 게 정리되면 언젠가 말씀드릴 생각이었겠죠. 근데 그만 사고가 나고 말았잖아요. 그 말에 할머니도 지원도 동시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민지는 다 이유가 있어서 말을 아꼈을 거라는 생각에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뒤섞여 오는 겁니다. 그 뒤로도 수연 어머니는 알고 있던 자료들을 하나씩 꺼내 보여줬어요. 하지만 정확히 누가 지원의 부모인지까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죠. 그저 아무개 집안에 조부가 있었고 그 아래로 형제들이 더 있었으며 그 중에 한 사람이 일찍 떠난 아이를 남겼다 정도의 흐릿한 정보만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 최소한 지원이 왜 민지와 사촌 정도로 이어진 혈연인지 어느 정도 설명이 되었답니다. 이제 좀 더 찾아보면 되겠네요. 혹시 다른 사진이나 편지가 있을 수도 있고. 할머니는 작게 중얼거리며 자료를 꼼꼼히 살폈어요.
지원 역시 복잡한 심정이었지만 안도하는 마음도 들었어요. 단지 자신이 어떤 경로로 입양까지 이어졌는지는 조금 더 파봐야 할 문제였죠. 그렇게 긴 시간의 대화를 마치고 나오려는데 수연 어머니가 오래전 수첩에서 민지의 글씨로 적힌 쪽지를 꺼내 건네주었어요. 민지가 떠나고 한참 뒤에 이걸 발견했는데 혹시나 해서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엔 내가 언젠가 꼭 데려올 거야. 잃어버린 우리 가족, 절대 포기 못해라는 문장이 짧게 적혀 있었답니다. 할머니와 지원은 그 글을 보는 순간 동시에 민지를 떠올리며 울컥했어요. 민지가 숨기고 있었던 게 아니라 자신이 직접 움직여서라도 잃어버린 혈연을 찾으려 했던 거였죠. 그러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먼저 떠나고 말았다는 사실이 다시금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와 지원은 나란히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서로 말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따뜻한 온기가 번지고 있었답니다. 민지는 나를 대신해서 이 아이를 지켜주려고 했구나. 할머니는 그렇게 생각하니 슬프면서도 기특했고 한편으론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민지를 좀 더 깊이 이해해주지 못했던 과거가 아쉬웠죠. 할머니, 저도 복잡하지만 그래도 이제 뭔가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간 느낌이에요. 조상이든 친인척이든 확실히 살펴보면 제 뿌리를 알게 되겠죠. 무엇보다 우리가 이렇게 가까운 사이가 된 것도 의미 있는 일 같고요. 지원은 잔잔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는 손을 뻗어 지원의 등을 토닥였어요. 나도 그래. 그리고 민지가 남긴 숙제를 이제 우리가 함께 풀어나가면 되는 거잖니? 그렇게 두 사람은 가까운 혈연 관계라는 DNA 결과를 토대로 이어진 수수께끼를 조금씩 풀고 있었어요. 비록 아직 다 밝혀진 건 아니지만 적어도 민지와 지원이 사촌뻘이라는 사실은 확실해졌죠. 어쩌면 앞으로 더 복잡한 진실들이 나올지도 모르지만 서로가 의지하며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을 거라는 용기가 샘솟았어요. 며칠 뒤 할머니는 남편의 옛 서류들을 뒤적이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가계도 사업 기록, 각종 부동산 관련 문서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었죠. 그 과정에서 이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았던 문장을 찾아냈어요. 누구누구, 우리 집안의 종손 중 한 사람. 그리고 거기에 적힌 희미한 메모. 미국으로 출국 연락 2절. 아마 이 인물이 지원과 연결된 가능성이 높아 보였어요. 민지와 사촌격인 인물일 수도 있었고 그 인물의 자녀가 곧 지원일 수도 있죠. 할머니는 그 서류를 지원에게 보여주며 같이 조금 더 자세히 조사해보자고 제안했어요. 지원도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그들은 전문 상담사를 통해 해외 입양 정보 조회를 시도하거나 오래된 신문 공고까지 뒤져보았죠. 물론 쉽진 않았어요. 하지만 서로 포기하지 않고 꼼꼼히 살피는 과정을 통해 점차 희미한 줄거리가 잡혀가고 있었답니다. 그 사이 지원은 딸 민서와 함께 할머니 집을 자주 드나들었어요. 민서는 화려하고 넓은 펜트하우스 구석구석을 신기하다는 듯 둘러보며 밝게 웃었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그 웃음을 보며 문득 민지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곤 했죠. 어릴 적 민지도 호기심이 많았고 집안 곳곳을 누비며 웃고 떠들던 아이였거든요. 할머니, 민서가 여기서 잘 놀아도 괜찮을까요? 어느 날 지원이 조심스레 묻자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환하게 웃었죠. 그럼 이 집이 허전했는데 아이 웃음소리가 들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나도 준비해둔 간식이 많으니 마음껏 놀게 하렴. 민서는 연신 고맙습니다. 를 외치며 거실을 휙휙 뛰어다녔어요. 그 모습에 지원도 할머니도 절로 미소가 번졌답니다. 가끔은 셋이서 함께 외식을 하러 나가거나 근교로 가벼운 드라이브를 떠나기도 했어요. 그럴 때면 할머니는 민지가 살아있을 때
누리지 못한 가족 나들이 시간을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사진도 많이 찍었죠. 차 안에서 민서는 새로운 동요나 이야깃거리를 끊임없이 늘어놓았고 지원은 그런 딸을 다정한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할머니는 뒷자리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정말 이 아이들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구나 하고 느꼈답니다. 한편 수연 어머니 댁을 다시 방문해 자료를 찾는 일도 이어졌어요. 이번에는 수연 어머니가 직접 오래된 앨범을 보여주며 제안했죠. 민지와 수연이 같이 찍었던 사진들 중 혹시 단서가 될 만한 게 있나 보자. 앨범 속에는 젊은 날의 민지가 미소 짓고 있는 장면들이 많았고 그 곁에 항상 수연이 함께였어요. 어느 사진 한 장에는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또 다른 친척이 손을 흔들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해외로 떠났다는 인물과 닮아 보였죠. 할머니와 지원은 그 사진을 휴대폰에 찍어두고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에게 문의하기로 했어요. 수연 어머니 역시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죠. 내가 다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 미안하네. 그래도 조금씩 밝혀지니 다행이야. 이렇게 과거를 하나하나 복원해 나가는 동안 할머니와 지원은 서로에 대한 의지도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민지와 닮았다는 우연을 넘어 피로 이어진 가족임이 분명해졌으니까요. 비록 지금까지 정확히 누가 지원의 친부모인지는 밝히지 못했지만 그 여정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주말 아침 할머니는 거실 서랍장 깊숙이 보관했던 유품 상자를 꺼냈어요. 안에는 민지가 애지중지했던 소설책과 공책, 그리고 할머니가 딸과 찍었던 옛 사진들이 소중히 담겨 있었죠. 할머니는 지원을 불러 그 상자를 열어 보여주었어요. 민지가 참 좋아했던 책이야. 가끔은 여기 메모도 해놓았지. 지원은 조심스럽게 그 소설책을 펼쳐보며 형광펜 자국과 민지의 작은 필기를 읽어내려갔어요. 정말 마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기분이네요. 민지의 필체가 살아있는 문장을 볼 때마다 두 사람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애틋함을 느꼈어요. 민지가 왜 이렇게 침묵을 지켰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구나. 할머니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하지만 이내 한숨을 내쉬고는 굳은 결심을 다지는 눈빛으로 지원을 바라봤답니다. 그래도 우리 민지가 못다한 일을 이어가야 하지 않겠니? 잃어버린 인연들을 찾아서 함께하고 이렇게 좋은 일도 나누고. 지원은 손에 든 책을 꼭 쥔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 후로도 여러 차례 수소문과 서류 조사, 주변 인맥을 더듬는 일이 이어졌어요. 동시에 할머니와 지원은 작은 일상 속에서 서로를 새로운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을 보냈죠. 민서는 할머니 집에 점점 익숙해졌고 할머니는 의뢰해둔 정원사에게 부탁해 아이가 뛰어놀 만한 작은 화단도 꾸며주었어요. 가끔 지원이 대학 수업을 마치고 오는 길에 민서를 데리고 오면 셋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곤 했답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는 민지의 사진을 보고 있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이제 민지의 빈자리가 완전히 채워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더 이상 외롭지는 않구나. 거실에서 장난감을 정리하던 민서가 고개를 들며 밝게 웃었어요. 할머니, 우리랑 계속 같이 놀아요. 그 한마디에 할머니는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죠. 마치 민지가 아이 시절로 돌아와 말을 걸어준 것처럼 벅찬 기분이 들었어요. 지원 역시 그런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며 자신이 새롭게 얻게 된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안도감과 설렘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저도 앞으로 자주 놀러 올게요. 할머니가 허락하신다면 제가 가진 음악 자료들도 이곳에 놔두고 같이 들어볼까요? 그러자 할머니는 쾌활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 집은 이젠 우리 가족 공간이지. 편할 대로 해도 돼. 그날 밤 지원이 민서를 데리고 돌아간 뒤
할머니는 소파에 홀로 앉아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어요. 강남의 야경이 여전히 화려하게 펼쳐졌지만 이제 그 불빛이 예전처럼 공허하지 않았죠. 문득 서랍 속에서 민지가 남긴 편지를 하나 발견했을 때가 기억났어요. 편지에는 내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언젠가는 이 가족에게 또 다른 기쁨이 찾아올 거라 믿어요라는 구절이 있었죠. 할머니는 그때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지금쯤이면 민지가 예고했던 그 기쁨이 바로 지원과 민서가 아닌가 생각했어요. 며칠 뒤 할머니는 결심을 굳혔는지 운전기사를 시켜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어요. 재산과 관련된 문제들, 혹시라도 지원과 민서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조치해 두려 했거든요. 비록 직접적인 모녀 관계가 아니라 해도 사촌지간이든 어떤 형태든 이미 마음으로는 내 가족이라고 여겼으니까요. 담당 변호사는 상황을 듣더니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며 구체적인 절차를 알려줬어요. 할머니는 그 서류를 차분히 검토한 뒤 펜을 들어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었답니다. 이러면 혹여 제가 어떻게 되더라도 저 아이들이 걱정할 필요 없겠지? 거래처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저희가 최대한 잘 진행해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마음이 조금 후련해진 표정으로 사무실을 나섰죠. 바람이 선선한 가을 기운을 머금고 있었고 하늘은 맑게 갠 상태였어요. 어쩐지 숨 쉬는 것마저 가볍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지원과 민서가 찾아오자 환하게 웃으며 간단한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궁금하지 않니? 무슨 날인데요? 민서는 큰 눈을 깜빡이며 물었고 지원도 고개를 갸웃했죠. 할머니는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건네주며 작게 웃었어요. 우리 가족이 앞으로도 더욱 끈끈해질 날이니까 기념 삼아 이렇게 해봤지. 민지도 아마 기뻐할 거야. 지원은 그 말에 살포시 눈시울을 붉혔어요. 민지가 떠났지만 그가 남겨준 인연은 살아있고 이제는 훨씬 단단해지고 있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파티가 끝나고 민서가 거실 한 구석에서 곤히 잠든 사이 지원은 살짝 할머니에게 다가가 작게 속삭였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받아주셔서. 할머니는 따뜻한 눈길로 지원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오히려 내가 고마워. 민지가 남긴 가장 소중한 선물을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우리 이제 또 다른 걸 찾아봐야겠지? 너가 누군지, 어떤 역사를 이어받았는지, 그게 다 밝혀지면 더 좋을 거야. 지원은 그 말에 살며시 미소 지었어요. 그러면 저도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살아갈게요.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유대감이 담겨 있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창문을 활짝 열고 환기를 시키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민지야, 너 참 대단한 아이로구나. 결국 내 덕분에 내가 이렇게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어. 창밖으로 불어오는 가을바람이 그 목소리를 살포시 감싸는 듯 했어요. 이제 할머니의 일상은 민지의 빈자리를 아쉬워하면서도 동시에 지원과 민서라는 새로운 가족과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는 날들로 채워져 가고 있었죠. 어쩌면 이 모든 건 작은 지갑 하나에서 시작되었어요. 바닥에 떨어져 있던 검은색 가죽 지갑을 우연히 주운 건 정말 사소한 사건이었죠. 하지만 그 지갑이 30년 가까이 묻혀있던 복잡한 인연을 끄집어내고 서로를 만날 용기를 주었어요. DNA 검사를 통해 알게 된 사촌이라는 혈연, 그리고 여러 시도를 거쳐 알아낸 과거 가정사의 단편대, 그리고 그 끝에서 찾아온 새 가족의 형태. 모든 게 운명처럼 이어졌다고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언제나처럼 밤이 찾아오고 도시의 불빛이 창밖에서 반짝이는 시간이 되었어요.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민지의 사진을 꺼냈어요.
사진 속 민지는 밝은 미소로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죠. 할머니는 그 미소를 향해 속삭였어요. 고맙다. 민지야, 내가 정말 소중한 인연을 되찾았단다. 너도 그곳에서 지켜보고 있겠지? 그 말이 허공에 머물렀지만 어딘가에서 민지가 미소로 대답해 줄 것만 같았어요. 바닥에 떨어진 작은 지갑 하나에서 출발한 기나긴 이야기가 이렇게 새로운 가족의 모습을 완성해 가고 있었거든요. 아직 남은 퍼즐 조각이 있다 해도 이제 할머니와 지원은 뒤로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함께 손을 잡고 민지의 흔적을 찾아 나아갈 테니까요. 그리고 그 길 끝에 어떤 진실이 펼쳐지든 이들은 이미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운명이니까요. 그렇게 밤이 깊어가자 거실에 깔린 조명 아래서 민지의 사진은 한결 따뜻한 표정을 머금은 듯 보였어요. 할머니는 창문 너머로 불어오는 가을 바람을 느끼며 다시 한번 속삭였답니다.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구나. 이 집엔 너가 남긴 귀한 선물이 함께 살아있으니 말이다. 마치 민지가 잘했어요. 엄마라고 대답해주는 듯한 착각이 들 만큼 마음 깊은 곳에 기분 좋은 떨림이 전해졌어요. 그렇게 할머니, 지원, 그리고 민서는 한 지붕 아래에 있지 않아도 매일같이 서로를 떠올리며 웃을 수 있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어요. 시간이 더 흐르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옛 기록이나 먼 친척들의 이야기가 추가로 밝혀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이제는 두렵지 않았죠. 오히려 이들은 민지의 뜻을 이어 잃어버린 인연을 찾아가는 길에 설렘을 느끼고 있었답니다. 어느새 새벽이 가까워지자 할머니는 거실불을 끄고 천천히 안방으로 걸어갔어요. 내일이면 또 지원이 민서를 데리고 올 예정이었으니 예쁜 과일과 간식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죠. 실내는 조용했지만 어쩐지 그 정막조차 포근하게 감싸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민지가 사라진 뒤 공허하게만 느껴지던 공간에 다시금 웃음소리가 머무를 수 있게 된 건 바로 이 인연 덕분이니까요. 하루를 마무리하며 할머니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내가 지킬게. 민지의 목까지. 이 아이들을 아끼고 사랑하리라. 그 약속은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다짐이었기에 더욱 소중했답니다. 그리고 먼 어딘가 아마도 민지도 그 약속을 듣고 미소를 지어주었을 거예요. 그렇게 백만장자 할머니의 지갑으로 시작된 사건은 서로를 잇는 끈이 되어 한층 더 견고한 새로운 가족을 탄생시켰어요. 과거의 슬픔이나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겠지만 그 상처 위로 새롭게 피어난 꽃처럼 이들의 일상엔 밝은 빛이 깃들기 시작했죠. 가을은 깊어가고 바람은 차가워져도 할머니와 지원 그리고 민서가 함께 만드는 이 가족의 이야기만은 따뜻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